신모델 정밀 분석 신차 이슈.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더모토의 최홍준 편집장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방송상으로는 2주 연속으로 출연해 주셨어요. 그렇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런가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는데. 그날도 비가 왔고 오늘도 비가 오고. 네. 네. 오늘 비 맞으시면서 바이크 타고 오셨어요? 그럼요. 네. 어떤 바이크 타고 오셨습니까? 06년식. 아, 부끄럽네. 스즈키 GSX 650SA라는 석차를 타고 왔죠. 650 밴딧. 밴딧. 밴딧, 네. 저기 있는데 사무실 바깥에서 4기통 스즈키의 4기통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셨구나 네. 했죠. 윤행 엔진. 네.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보통 엔진이 보통 공냉, 순냉 두 네. 가지가 있는데 옛날엔 윤행이 있었어요. 윤행. 네. 그 오일을 좀 더 많이 집어넣고 오일 쿨러를 달아가지고 오일을 좀 더 적극적인 냉각 방식으로 활용했던 엔진들이 있는데 네. 약간 비효율이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찾아봤는데 무겁게. 네. 그렇죠. 무겁죠. 네. 무겁고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어. 되게 걸걸대는 소리. 아. 공냉 필딩 같지만 순행의 좀 다른. 효율이 나오는. 좀 다른.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것이 실력인가? 그것이 자, 그래서 그 공냉 순행에 지치신 분들 윤행 엔진 단 오토바이 팝니다. 연락 주세요. 팝니다. 띵동 띵동 가격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격은 팝니다. 띵동 띵동. 가격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가격은 제시 가격은 제시. 선제시. 네. 선제시. 거절할 그러면 저기 있는 거네. 있죠. 네. 미니멈 있죠. 거절할 수 있는 거네. 그리고 400만 원 미만 거절. DM으로 아, DM으로. DM으로. 이 정도면 네.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일본에 다녀오셨죠? 네, 그냥 추석 맞이 일본 여행을 다녀왔죠. 추석 맞이. 추석 맞이. 아니 갔더니 네. 모토GP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네. 간 김에 보고 왔어요. 어. 그냥 모토GP. 간 김에 그 두카티 패독도 갔다 오시고. 네, 간 김에 그 비키라고 해가지고 네. 예, 야, 비켜, 보고, 비켜, 비켜. 그리고 예선하길래 네. 프라막 레이싱 팀이 그 예선에서도 굉장히 네. 잘 살 것 네, 같아가지고 네. 뭐 같이 보자 해가지고 네. 거기 프라막 팀, 네. 프라막 두카티 팀 패독에 들어가서 같이 예선 보고 어. 네, 또 예선 폴 잡았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축하해주고 이렇게. 어. 왔다는 건 다 뻥이고요. 말이 안 되고요. 저희 그 되게 좋은 기회에 좀 잘 아시는 분이 네. 예, 아마 꽤 인스타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캐롤라인이라고 네네네. 예, 그분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줘가지고 어. 예, 미디어 패스를 받아서 당당하게 어. 들어가서 근데 미디어 패스가 있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거기에 친구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죠. 친구가. 내 친구의 친구가 친구니까 그렇죠. 네, 뒤따라 들어갔죠 이렇게. 어. 그래서 이제 모토GP 패독에도 들어가 봤으니까 네.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궁금한 게 없다. 혹시 히말라야 다녀오시고서 또 궁금한 게 없으신 거 아닌가요? 히말라야 다녀와서 뭔가 많이 깨달았죠. 해탈, 해탈. 네, 해탈. 네. 다 부질없다. 아. 우주의 먼지 우주의 먼지. 우리는 우주의 먼지가 다 부질없어요. 네. 저는 편집장님 그 인스타 보는데 그 이제 프라막 팀 안에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뭐 우승하고 뭐 그 폴 포지션 얻고 이랬을 때 좋아하는 그 모습을 올린 걸 보니까 와 진짜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도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싶은. 그게 완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GP 머신을 이제 지나간 머신, 그러니까 이전 연식을 저희가 본 적은 있어도 지금 현재 뛰고 있는 거를 그렇게 가까이서 볼 수는 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지. 두가티 레노버 팀의 그 제너럴 매니저 네. 파울로 아저씨가 이제 들어오게 해주고 네. 자세히 봐도 된다. 네. 그쪽에 있는 데이터 컴퓨터는 쪽은 촬영하지 말고 네. 머신만 봐라. 그래서 보고 뜯어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게 됐는데 확실히 다른 점이 예전에는 레이스 머신 하면 기계 느낌이었거든요. 기계. 좀 기계. 수제작 기계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전자장비. 그 느낌이 좀 많아져가지고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는 날것 네. 라이더나 레이서가 직접 조종하는 기계였는데 지금은 첨단 기술이 제어하는 뭐 그런 미래의 세상 그런 느낌이었어요. 연료탱크랑 탑브릿지 사이에 이만한 모듈이 있는데 거기 이만한 전선들이 막 나와 있고 그래요? 밑에 들어오자마자 스탠드 세우더니 나는 컴퓨터를 뭔가를 꽂아. 이렇게 뭐 할 줄 알았는데 무슨 이만한 전선을 막 연결시키더라고요 이렇게 데이터 뽑는다.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자 이럴 때일수록 더 그 레어템들 윤행 엔진, 윤행 엔진 같은 것들을 지금 윤행 팝니다. 신형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살 수 있어. 하지만 구형은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형을 모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다 여러분은 모으지 마세요. 나만 모을 거니까.
네, 내가 팝니다. 내가 네. 팝니다. 나중에 하세요. 그리고 일본 가기 전에 마감도 하고 가기 전에 예, 또 마감해서 책 하나 한 권도 만들고. 네. 자, 아마 이게 통권 207호. 네. 네. 제가 나름 200권이 넘는 책을 만든 사람입니다. 200 네. 207호. 207번째 더모토가 나왔습니다. 예. 뭐 고생하셨습니다. 주요 기사들을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모토구치 만델로 지지난달에 갔다 왔던 건데 이게 이제 만델로 네네. 모토구치의 만델로 모델이 이제 판매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시승기를 넣었고요. 네. 그래서 뭐 모토구치의 스포츠 투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썼거든요. 방송에서 이렇게 말할 때랑 책이랑 좀 다른 인격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오히려 글을 읽으면 뭐지? 이 사람이 안 쓴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저는 인격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자, 그런 게 또 있고요. 그리고 또 뭘 썼지 내가? 기억이 안 나. 뭘 썼지? 그리고 인디안. 시승기. 박용남 기자가 시승기. 네. 인디언의 스포츠 치프. 네. 뭐 이게 있는데 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요런 지금까지 없던 맞습니다. 이게 네. 아메리칸 크루저 장르를 위주로 만들던 네. 할리 데이비슨이나 뭐 인디안 같은 브랜드들이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죠. 뭐 FTR이라든지 그러면서 약간 다양성을 시도하는데 한꺼번에 갑자기 크루저 만들다가 듀얼 퍼포스 같은 거 빵 만들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평생 듀얼 퍼포스랑 투어로 만들다가 갑자기 무슨 클래식 레트로 딱 들어가면 어이구, 어렵거든요. 어이구, 이렇게. 어이구, 예. 예. 그런 시도는 근데 좋은 거니까 네. 과도기라고 생각하시고 네.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제 인생 처음으로 병행 수입된 바이크에 시승을 했습니다. 어. 야마하. 기자 생활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뭐 병행 제품을 뭐 사보기도 하고 가져보기도 했지만 네. 이걸로 시승기를 쓴 적은 처음입니다. 야마하 테네레 700이라는 모델인데 네. 2019년에 처음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슈였죠.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 온리 모델이기 때문에 수입이 안 됐어요. 맞아요. 앞으로도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병행 수입이 됐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연결이 돼가지고 타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안 쓰기가 너무 아깝다. 네, 뭐 야마하의 정식 수입사인 한국모터트레이딩께는 좀 죄송하지만 미리 준비했으면 더 많은 판매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건 약간 아쉽지만 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공격적인가요? 그것보다는 그 어떤 그 생산적인 문제 때문에 국내에는 도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맞죠. 조만간 그 생산 기지가 변경되면서 조만간 가능성이 좀 생겼다고는 하더라고요. 네네. 원래는 일본 내수도 안 하고 네. 유럽만 팔고 북미만 팔다가 재작년부터 일본에서 팔고 생산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한국으로도 수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입 검토 중에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게 완전 오피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래 가지고 맞아요. 그냥 맞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도 많이 넘어갔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테네레 700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한국 모터 트레이딩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맞아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좀 늦은 것 같긴 하지만. 좀 그러면 오늘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신모델. 네. 신모델. 네, 신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크루저를 만들었던 BMW의 신차에 대해서 BMW.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나름 오늘은 지난 추석 연휴 공개된 BMW R1300 GS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해보시죠. 네. 그러면 사실 첫 인상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일단 사진을 보면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어떤지 네. 이 디자인만 딱 봤을 때 딱 네. 느낌. 일단 편집장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말 첫인상. 못생겼다. 정말 못생겼다. 정말 이게 못생겼다. 그 네. 9월 28일 날 우리나라 날짜로는 공개되는 거였는데 네. 그 전에 아주 대박 유출이 돼 버렸잖아요. 그쵸. 맞아. 3일 전인가? 그쵸. 완전 네. 유출이 돼 버렸는데 그때 저는 편집장님의 그 반응을 전원을 통해서 들었는데 뜨악하셨다고. 그렇죠. 네. 이게 보통 스파이샷 같은 게 맞아. 이미 돌았지만 네네네. 약간 공식 사진인 척하지만 그것도 되게 화질 안 좋고 맞아요. 못생긴 각도로 나온 맞아요. 사진이 맞아요. 유출돼가지고 미쳤구나. 정말 이게 뭐지? 네. 이거는 타고 싶지 않다. 네. 왜 이랬을까? 네. 앞날이 걱정이다. 그런 앞날이 생각을 걱정이. 많이 했죠. 네. 아. 근데 저는 스파이샷보다는 좀 낫던 것 같아요. 완성된 모습이 조금 더 뭔가 이 새로운 그런 프레임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좀 잘 들어맞는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보고서는 흠칫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댓글로 다른 BMW 스트롬 그 실제로 그 BMW 스트롬. BMW 공식 채널에 가면은 BMW V 뭐 스즈키 GS냐, 스즈키 뭐 GS. BMW V 스트롬이냐 이런 얘기랑 BMW가 스즈키의 디자이너를 공유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해요. 실제로도 해외에서도 대박욕이네. 디자인에 대한 거는 갈리는 것 같아요. 그 호불호가. 그러니까 원래 디자인이라는 게 네. 호불호가 너무 강해서 누구한테는 제일 이뻐 보일 수도 있지만 맞아요. 네. 누구한테는 정말 못생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못생겼다라는 거는 좀 되게 주관적인 맞습니다. 주관적인 네.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공식 사진이 발표되고 뭐 영상 자료들 나오고 하니까 처음보다는 훨씬 낫네. 그래 그 유출됐던 사진이 너무 못생긴 각도였다. 일부러 그 충격 효과를 조금 주는 건가? 한번 더 못생긴 사진을 먼저 내보내고 그나마 좀 낫지? 약간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라인이나 이런 걸 보면은 기존의 거는 굉장히 각지고 뭔가 근육질적인 느낌이었는데 지금 맞아. 되게 약간 부드러운 느낌으로 맞아. 와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 봤을 그러니까. 때 약간 당황을 할 만한 지 않았나. 세련된 디자인인 맞아요. 건데 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1150 GS에서 맞아요. 1200GS로 네, 넘어올 때 네. 굉장히 저항이 컸어요. 예전에는 제가 조금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1150GS는 이번에 1300GS처럼 약간 부드러운 그런 그치 탱크 동글동글한 라인과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1200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그 직선의 느낌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죠. 근데 전 궁금한 게 그러면 1200GS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괜찮았을까 봐요. 안 괜찮았죠. 그렇죠. 그렇죠. 반발력이 심했습니까? 보통 1100GS에서 1150GS로 변했을 때 네. 헤드라이트 부분이 이제 짝눈이 되면서 네네네. 그 전에 1100은 네모난 굉장히 큰 이만한 네, 네. 헤드라이트였는데 바뀌면서 좀 더 좀 나아졌다 였었는데 이제 1200 처음으로 나오면서 아니 그 GS 하면 원래 그 당시까지만 해도 2010년 이전만 해도 BMW의 이미지는 투어러였죠. 네. 투어링 위주의 바이크를 만드는 큰 바이크들을 만드는 브랜드인데 이거는 장난감처럼 플라스틱 막 대져 있고 약간 뭐 뾰족뾰족하고 뭐 너무 이거는 GS 다운 묵직함, 듬직함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하셨던 분들이 없어 보인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당시에? BMW 하면 크고 약간 각진 대형 세단 느낌이었다면 물론 그건 아니지만 네. 뭐 덤프트럭 느낌이었지만 네네. 공사기라든지 그런 느낌이었는데 1200이 되면서부터는 이거 뭐 뾰족뾰족하고 막 이거는 약간 가벼워 보인다 그런 소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1200에서 한 번 모델 체인지 2번 되고 160이 되면서 점점 이제 눈에 익으니까 네. 좀 더 샤프해진 건데 지금은 더 다듬어진 거죠. 좀 더 우주로 날아갈 것 같은 그 1250 전에 나왔던 네. 그 모델로 그러니까 순행 엔진 네. 순행 엔진 됐을 때도 거의 풀 체인지였는데 네. 그때 됐을 때는 아 정말 이건 뭐 우주선이냐 맞아. 변신 로봇 같다 맞아.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1300은 변신을 한 거죠. 변신했어. 이제 우주선으로 약간 그 곤충들이 변태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둥글둥글한 게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디자인 변화에는 어쨌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새롭게 공개된 스펙이나 변화된 부분을 조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희 기자가 스펙 조사를 좀 해왔다고 해요. 네. 스펙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번 BMW R1300GS는 신규 프레임과 새로운 엔진을 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 세대보다 무게를 12kg 감량했다고 하고요. R1300GS는 최고 145마력, 최대 토크 149Nm를 가지고 있는데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최고 마력은 9마력 높아졌고 최대 토크는 6Nm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후보로가 갈리고 있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를 채택하고 있고 또 지금 텔레레버 프런트 서스펜션과 또 다이나믹 ESA 전자식 서스펜션도 모두 신규로 들어가 있고요. 또 옵션으로 어댑티브 베이클 하이트 컨트롤을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스포츠 서스펜션으로 이제 오프로드 성능을 강조해서 트래블을 20mm 증가하는 서스펜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시면 지금 잘 보이는 사진이 네, 지금 여기 헤드라이트가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고 이 위에 이제 레이더가 들어가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고요. 또 전방 추돌 경고 그리고 차선 변경 경고
옵션도 들어가고 또 방향 지시 등이 핸들가드로 옮겨졌습니다. 네. 요 정도가 그렇군요. 새로운 사양들이고 업데이트 사양들은 이제 차차 이야기하면서 또 네.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프레임부터 해서 엔진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좀 많이 변했는데 편집장님 관점에서는 어떤 변화가 가장 눈에 띄세요? 풀체인지가 된 건데 완전히 이제 네. 엔진도 새로운 엔진이고 네. 엔진도 뭐 6kg 정도 더 가벼워지고 더 컴팩트해지고 트럭 좀 더 짧아지고 네. 보고 커지고 완전히 다른 엔진이고 프레임도 완전히 다른 거죠. BMW GS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을 트렐리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 엔진 자체가 강성을 약간 확보해주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레임은 연성을 보조해주는 그리고 그 서브 프레임 네. 서브 프레임이 걔는 그냥 사람을 안기 위한 도구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서브 프레임이 굉장히 비중이 좀 커지고 네. 근데 전체적인 휠 베이스는 짧아지고 네. 네. 그런 변화들이 운동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 근데 전체 휠 베이스는 좀 짧아졌는데 휘행감이 길어졌어요. 이거는 아. BMW가 예전부터 굉장히 추구하던 네. 그 직진 안정성과 아, 날렵한 손해력 아. 둘 다를 높이기 위한 선택. 어. 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 그림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연료 탱크랑 에어 클리너가 위쪽에 자리하고 있고 아래쪽이 전부 다 엔진인데 네. 그렇죠. 굉장히 크고 뚱뚱해요. 맞아요. 그리고 못생겼어. 못생겼어. 이거 빼놓으면 안 돼. 그리고 저 하단에 있는 저 그 도시락통 도시락통? 캐틀라이더 네. 이만하잖아요, 이렇게. 네. 네. 뭐 당연히 지금 유로 5는 물론이고 유로 6 같은 거 통과하게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안 변했던 느낌은 저 샤프트 스윙암 아, 그 정도? 맞습니다. 근데 물론 디테일은 다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존에 있던 GS가 갖고 있던 그런 이미지가 연결된 부분은 뭐 샤프트 정도 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바이크이기 때문에 이제 기대는 해요. 디자인은 제 취향은 아니지만 근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또 괜찮은 면도 있어요. 저는 아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GS가 따지면은 저도 예뻐서 인기가 많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GS들이 예뻤냐 그러면은 전 동의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냥 GS의 명성이나 그 어떤 큰 덩치가 주는 어떤 그 멋 그렇지. 그리고 사람들이 와 GS다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땐 사실 멀티스라가 훨씬 예쁘죠. 그렇죠. 그 네. BMW 바이크들이 되게 좋다고 평가를 받던 게 이렇게 등치가 큰 바이크인데 이렇게 배기량이 높은 바이크인데 누구나 타기 쉽다. 아 맞아요. 오 이렇게 커다란 건데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네? 등치가 이만한데 무게가 300kg가 넘는데 차 사이를 이렇게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네? 네. 그런 장점이었기 때문에 기능으로서 그 디자인을 네. 다 상쇄시켰던 그런 브랜드였고 그런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눈에 익다 보니까 멋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누가 좋테니까. 누가 좋다니까. 그리고 뭐 네. 가수들도 노래를 엄청 잘하면 잘생겨 보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멋있고, 연기 잘하고 맞아요. 정말 뭐 그런 네, 여자 연예인들이 있으면 예뻐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공식 사진들을 나온 거 보면은 지금 이번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그 전자식 이 윈드 스크린, 아 네. 윈도 스크린 윈드 스크린이 전자식 이제로 바뀌었는데 이게 다 내려가 있습니다. 다 내려가 있어요.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내려간다고. 네. 오. 근데 이게 내려가 있어서 약간 조금 더 그 좀 아. 못생겨 보이지 않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전에는 이제 좀 이제 서 있는. 고정식이었을 땐 좀 서 있어서 서 있죠. 그게 조금 더 각도 때문에 좀 더 못생겨 보이지 않나. 그래서 내려와 있고 길어져 있으니까 네. 프론트 팬더 그 비크랑 각도가 비슷하니까 네네. V스트롬처럼 보인다. 그런 맞습니다. 효과도 있고. 네. 근데 저런 옵션들이 네. 이제 너클가드에 들어가 있는 깜빡이나 이런 네네네. 것들이 다 사양마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GS 트로피 버전 같은 경우에는 수동식이고 어허. 전자식이고 뭐 그런 게 다 맞습니다.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다 풀옵션 풀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는 네. 네. 게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프레임 구조도 지금 그러니까 구조 자체는 이전 거랑 딱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데 이 하단부에 를 보면 더 튼튼해졌다고 해야 두꺼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고 리어 서브 프레임도 이전에는 그냥 거의 그 막대기 수준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앉아 있게만 만들어준 서브 프레임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훨씬 더 두껍게 지금 이렇게 공장에서 생산 라인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확실히 리어 서브 프레임에 두꺼워진 게 많이 티가 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런 약간 모노코크 느낌 정도의 그 네네. 서브 프레임들이 네. 약간 아쉬운 게 네.
수리가 어렵다는 거. 아. 트레일리스 구조였을 때는 뭔가 네. 충격을 받아서 틀어지거나 했을 때 어. 수리할 여지가 있는데 저런 네. 형태로 이제 나오다 음. 보면은 깨지는 거죠, 그냥. 전선. 그리고 전선 뭐 그런 것보다도 저게 쇳덩어리가 아니라 분명히 플라스틱 아, 같은 네, 거랑 그치, 같이 그치. 합쳐서 만든 건데 네. 플라스틱은 깨지면 끝이잖아요. 아. 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교환을 하려면은 좀 더 쉽지 가벼워지고 않겠다. 뭐 제조상에 더 네. 이점은 있겠지만 이걸 유지 보수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아. 그런 부분이 KTM과 허스크바나에도 존재하거든요. 아. KTM은 서브 프레임이 파이프여가지고 수리가 가능해. 네. 허스크바나는 플라스틱이어가지고 수리가 안 돼요. 무조건 다 교환해야 돼. 어. 그러니까 오프로드 유저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런 근데 부분들이. 온로드 투어러 네.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에게는 전혀 문제될 거 없고 오히려 더 그 틈이 없으니까 네. 태차하기 쉽고 좀 더 이뻐 보이지 않을까. 아. 그리고 네. 이전 세대와 그 엔진 세팅 변경을 지금 그래프로 보면은 지금 제가 이게 그 두 개 그래프를 해서 그려놨는데 파란색이 이제 이전 1250대 그래프고 까만색 라인이 이제 1300 GS의 그래프 라인인데 지금 위에 보시는 게 최고 출력 그래프고 아래 보시는 게 토크 그래프인데 보면은 거의 이제 출력 그래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마력 그래프는 거의 비슷한데 확실히 그 힘이 강해졌다는 거를 이제 그래프 폭 차이에서 그렇죠. 느낄 수 네. 있었고 그 토크 같은 경우에는 2000rpm 때는 이전 세대가 조금 더 높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3500rpm 이후부터는 신형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가속감이나 전반적으로 뭔가 뭐, 네. 풍성한 출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사용하는 영역에서 좀 더 부드러운 토크 그리고 그 초반에 초기 출발하거나 클러치를 놓을 때 네. 그때는 어차피 반클러치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낮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아. 그런 세팅을 한 것 같고 출력 네. 곡선이 약간 10,000rpm 정도부터 많이 올라가는 네. 뭐 그런 곡선인데 그쯤 되면은 이제 뭐 GS 타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200 넘기기가 힘들다. 속도, 시속, 네. 시속 200km 넘기기 힘들다라는 네. 분들한테는 저 가속 곡선을 보면은 200 이상에서도 가속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하는 거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한 220까지는 무난하게 가속을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대 토크는 경쟁 모델 중에 가장 강력하더라고요. 149 뉴턴미터. 어우, 세죠. 아주 세죠. 그래서 아마 경쟁 모델들로 많은 분들이 뭐 R1300 GS를 경쟁 모델로 보는 게 멀티 스트라다 V4S 네. 그리고 KTM 1290 슈퍼 어드벤처 네. 그리고 트라이언프 타이거 1200 그리고 뭐 배기량을 보면은 할리 데이비슨 팬아메리카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R1300 GS가 그 멀티 스트라다 V4나 KTM 슈퍼 어드벤처를 많이 의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출력상에서는 그래도 네. 좀 딸렸으니까 네.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이겼다. 스펙을 좀 더 높였는데 네. 사실 이 BMW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도 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도 인터넷이나 그런 데에서 네. 뭐는 몇 마력인데 무게가 몇 킬로인데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이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실제로 타보면 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그치. 때문에 특성이 완전히 다른 바이크라고 느껴지지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랑 뭐가 더 좋네 나쁘네 이런 미묘한 차이를 할 맞아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내가 지금 뭐 오버리터급 듀얼 네. 퍼포스를 하려고 하는데 멀티가 좋아요, GS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우매한 질문이죠. 맞아요. 특성 자체가 워낙에 다르고 엔진 형식도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그 엔진 필링이나 내가 어떤 라이딩을 좋아하는지 어떤 그쵸. 것들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걸 먼저 구체화 시키고 난 다음에 찾아봐야 되는 거지. 뭐가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나는 이런 용도로 쓸 건데 어떤 그쵸. 게 더 잘 맞겠냐라고 맞아요. 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도 주행이나 뭐 좀 더 텐덤을 많이 하거나 네. 장거리 위주로 많이 다닌다. 네. 온로드 그리고 자주 탄다. 라면 GS가 굉장히 편하겠죠. 네. 근데 또 사람마다 너무 자주 탔더니 너무 편해서 재미없어. 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자극이 센 뭐 두카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1시간 타고 나면 뭐 한 달 동안 타기 싫은 KTM이라든지 그런 대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내 용도에 맞게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펙상의 비교는 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앉아서 이제 바이크 안 타시고 이렇게
많은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이것만 봐도 새로운 1300GS는 절대 꿀리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럼 얘기 나온 대로 이 지금 새로운 부분들이 오프로드나 혹은 그 좀 더 장거리를 달릴 수 있는 어떤 투어러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초점을 하나로 맞추기 힘드니까 여러 가지 트림을 만든 것 같아요. 지금 4가지 트림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일단 노말과 네. GS 트로피 네. 그리고 트리플 블랙 네. 그리고 그 옵션 719 붙어 있는 거 네. 네. 그렇게 했는데 기본은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없지만 네. 깡통 사양 음. 여기서 네가 원하는 옵션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이대로 타든지 했던 거고 오프로드 위주를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트로피 버전에다가 뭐 거기에 좀 더 커스텀을 해서 산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나는 이걸로 온로드만 탈 거야. 난 이게 등치 크고 남들이 알아봐 주니까 좋아. 이거 탈 거야. 그리고 밥통 3개 꼭 달아야 돼. 밥통 3개. 밥통은 다 비어 있지만 밥통은 꼭 달고 다녀야 돼. 네. 왜냐면 이게 더 있어 보이니까. 라는 분들은 트리플 블랙으로 가시는 거죠. 아니면 내가 나 집에 할리도 있고 모도 있고 기왕 BMW 집에 몇 대나 있는데 기왕이면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하고 싶어. 그러면 옵션 719 싹 다 발라놓은 그 타 무슨 버전 그거 사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용도에 맞게 예전에는 한 대 갖다가 거기 취향에 맞게 꾸미는 것들도 맞는 거였지만 지금은 브랜드가 그런 옵션으로 이렇게 나눠 놓는 걸 하죠. 뭐 두카티도 그렇고 KTM도 그렇고 용도에 좀 더 세분화된 옵션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트림을 구성을 하니까 그 용도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올로드 투어링 쪽을 강화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도 그렇고 뭐 엔진의 그 배기량 키워서 마력 올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력을 올린 거는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BMW도 우리가 굳이 걔네랑 경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도 근접한 어느 정도의 마력 한 150마력 정도는 뽑아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 정도 세팅을 145마력으로 세팅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적절하게 너무 크지만 저도 이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절하게 딱 세팅을 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밥통을 보면은 밥통 네 이게 달라졌어. 네, 밥통 달라졌어. 상당히 깜짝 놀랐어. 달라졌고,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봐도 그런 올로드성을 어. 굉장히 강조하려고 하지 않나 기본적으로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BMW의 패니어 케이스들이랑 탑 케이스들은 다 각져가지고 맞아요. 딱 정말 뭐 딱 넣기 편하게 됐는데 네네. 지금은 그때는 실용성 위주였으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저것도 이제 디자인의 하나로서 그 디자인 큐에 맞추기 위해서 뒤를 네. 좀 날려가지고 네. 약간 세련된 느낌, 날렵한 느낌을 좀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용하는 거 영상 이런 것들 보니까 기존처럼 편리성은 그렇죠. 상당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BMW 패니어 케이스를 써보고 난 다음에 다른 브랜드의 순정 패니어를 쓰면 우라통이 터지죠. 우라통 터져요. BMW는 원키, 시동키로, 이그니션 키로 다 열고 닫고 잠그고 다 할 수 중요하지, 있고 중요하지. 그리고 굳이 잠그지 않아도 키가 뽑히고 그쵸, 그런데 이제 그쵸. 다른 브랜드 것들은 잠가야. 일일이 3개 중에 하나 네. 찾아가지고 꼽고 맞아요. 돌리고 열고 다시 닫고 키를 뽑지 않으면 네. 문이 안 닫혀. 맞아요.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보안성이라든지 그런 게 더 좋다. 깜빡하고 안 잠그면 뭐 물건 없어질 수도 있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그 나라 특성인 거고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는 자전거만 아니면 된다. 그 나라는 자전거 멈춰가잖아. 자전거만 아니면 된다. 엄복동의 나라. 그리고 이번에 그 프론트에 텔레레버 텔레레버가 네. 업데이트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GS가 굉장히 사랑받고 그 각광을 그러니까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엔진과 이 텔레레버 서스펜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편집장님은 또 R1200GS를 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고 있죠. 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BMW 모터사이클이 굉장히 안전하고 네. 편하고 빠르고 좋은 평가를 받게 된 데는 이 텔레레버 시스템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이게 조향과 충격 흡수를 분리시킨 저 시스템은 BMW의 거의 상징 같은 거였죠. 네. 그리고 이제 투어러에 다 저게 들어가 있는 게 네. 아무리 빨리 달리다가 풀브레이킹을 때려도 앞쪽이 가라앉는 노즈 다이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조용 안정성 같은 것들을 해치지 않으니까 되게 편하고 좋은 거였는데 지금 텔레레버도 훨씬 좋고 듀얼레버도 좋은데 거기에 또 에보라고 또 나왔으니까 네. 굉장히 좀 더 핸들링이 더 가벼워지지 않았을까. 핸들링이 가벼워지고 앞에 핸들에 따라서 약간 네. 앞이 좀 무거운 바이크인데 원래 GS는 네네. 뒤가 좀 더 따라오는 느낌이 있는데 저런 거를 넣었다는 거는 좀 더 일체감
좀 더 다루기 쉬움. 네. 서스펜션 쇼바는 충격 흡수만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렇죠. 네. 뭐 쇼바 그거 뭐 이렇게 짝대기에서 노란색 짝대기 꼽으면 좋은 거고 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서스펜션은 절대 충격을 흡수하려고만 있는 게 아니라 흡수하고 다시 내보내는 거죠. 네. 네. 타이어를 노면에 눌러주는 역할이 제일 커요. 음. 그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치. 근데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핸들에 영향을 끼치죠. 핸들링에 아, 네. 붙어 있으면. 네. 근데 그게 독립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너는 흡수만 해. 네. 너는 추종만. 그러면 추종만 해. 네. 밀기만 해. 네. 그리고 나는 핸들링 따로 할게. 네. 그걸 완전히 분리시켜 놓은 개념이어가지고 음. 아마 저 방식의 바이크들을 안 타보신 분들은 뭐 지가 뭐 좋아봤지 뭐지 맞아요. 그냥 뭐 돈만 많이 받아 처먹으려고 하는 수작이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 그거는 몰라서 안 타봐서 그러니까 맛있는 거 못 먹어봐서 평생 뽀글이 라면밖에 안 먹어봐가지고 끓이는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실제로 그 텔레레버의 느낌을 뭔가 구름 타고 가는 느낌이 맞아요.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그것처럼 게 이제 있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조향과 흡수와 이거를 이제 분리시켜 놨기 분리해서. 때문에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네.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이나믹 ESA 또 업데이트 되었다고 하는데 그 다이나믹 서스펜션이 편집장님 바이크에도 적용이 되어 있죠. 있죠. 네, 정도 있죠. 네.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좀 더 세분화 시켰을 것 같아요. 음. 그게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레인 네. 뭐 투어 뭐 네. 그런 모드가 네. 뭐 이렇게 있는데 좀 표현은 다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네. 기본적으로 중간 표준이 있고 약한 거, 센 센 거, 거. 많이 센 거. 그러니까 그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 이게 브랜드마다 특성이 좀씩 달라요. 네. 혼다 같은 경우에는 레인 모드는 너무 억제시켜놔서 맞- 도저히 비가 오는 날에도 달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앞으로 안 가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날에도 갈 수가 없고 예, 뭐 두카티 같은 경우에는 뭐 노말인데 뒤가 막 헛돌아 네. 막 TC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막 어지간히 미끄러져도 안 들어오는 뭐 그렇게 조금 약하게 해놓는 편이고 근데 BMW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표준인 것 같아 딱 이게 레인 모드구나 이게 스탠다드구나 그래 그 추종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편해요. 나보다 훨씬 더 바이크 많이 타본 박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세팅 값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편집장님보다 많이 탔다. 나는 80만 킬로밖에 안 탔어. 80만 킬로. 어딘가에는 100만 킬로 타시는 분들이 계시겠지. 그쵸? 그렇죠. 80만 킬로 탔어.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세팅 같은 것들은 약간의 취향에 좀 아. 있어요. 근데 네. 어떤 분들은 로드에서 오히려 더 딱딱한 빨리 움직이는 세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그런데 그런 취향에 다 맞게 그 라이딩 모드뿐만 아니라 그 세부 설정도 변경이 가능하게 해놨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난 저게 별론데 뭐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믿고 가시면 될 옵션 중 하나. 또 그런 면에서 BMW GS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는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듀얼 퍼포스의 시작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유행과 이 오버리터급 그리고 미들급까지 이 듀얼 퍼포스 어드벤처 장르를 만들어낸 거는 BMW가 맞죠. 물론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뭘 하고 시초도 있었고 뭐 다 있었는데 GS가 아니었으면 지금 과연 이렇게 그렇지. 어드벤처 바이크들이 많았을까? 네. 아니죠. 예. 그리고 새롭게 또 옵션으로 거론되는 게 어댑티브 비클 하이트 컨트롤 이거가 전자식으로 이거 맞습니다. 눈높이를 낮춰주는 어디서 봤던 건데 이거. 요게 이제 그 네. 페나메리카에 적용이 되었던 건데 지금 이 옵션을 채택을 하면은 시트고가 850mm에서 820mm까지 출발할 때 네. 정차할 때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차 시에 820이 되었다가 출발하면서 점차적으로 850까지 그렇죠. 높아지는 거죠. 네. 뭐 25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지상고가 올라갔다가 이제 25km 미만으로 속도가 떨어지면 네. 자동으로 내려간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로우 서스펜션 링크 그런 키트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자신 있다는 얘기인데 네. 더 이상 시트고 때문에 이 바이크를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개발자의 인터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하이 시트와 로우 시트는 또 여전히 있기 나오고요. 때문에. 네. 순정 시트고가 850인데 네. 이제 최대한 낮게 또 로우 시트까지 하고 그러면 820mm까지 낮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랠리 시트나 그런 걸 꼽으면 900까지 올라간대. 맞습니다. 900이요. 900이요.
그리고 옵션 스포츠 서스펜션을 채택을 하면은 또 트래블이 20mm 증가해서 오프로드 타시는 분들은 이거 선택을 하시면 근데 어떻게 나질지 모르겠네요. 국내 옵션이. 그러게요. 네. 선택을 그 텔레레버가 아까 얘기했을 때 되게 좋은 되게 편한 시스템인데 단점은 스트로크가 짧죠. 아하. 스트로크 200mm 미만이고 막 그래가지고 아. 강력한 뭐 그런 오프로드 주파력 주행성에는 조금 아쉬웠죠. 큰 충격을 먹을 때는 조금 한계까지 오니까. 네. 그리고 그 구조가 복잡해지고 무거워지고 음. 그래서 앞에 커지고 음. 뭐 비싸지고 뭐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오프로드를 많이 탈 거면은 좀 더 긴 서스펜션으로 상쇄를 해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1300GS 어드벤처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2025년에 나오겠죠. 아 원래 그 1년의 텀을 두고서 그렇죠. 아, 보통 BMW가 계속 했던 게 네. 2013년에 순행 네. 1200GS가 나왔을 때도 13년씩 공랭 1200 공랭 어드벤처가 출시가 됐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4년도부터는 공랭이 없어지고 공랭 어드벤처가 없어지고 이제 순행 아, 그 네. 어드벤처가 나왔던 거죠. 1년 아, 늦게 나오죠. 1년 그렇기 때문에 늦게. 어드벤처는 1년 뒤에 나온다. 아하. 근데 보통 그리고 원래는 네. 트리플 블랙 모델은 모델 체인지 전에 나오는 모델이었는데 마지막에? 하도 인기가 좋으니까 이번에 네. 하나의 트림으로 묶어버린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왜 아니 어드벤처가 왜 언제 나오나요? 뭐 네. 언제 나오나요? 이 질문은 1년만 기다리세요. 1년만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면 디자인에 대한 네. 이야기가 많은데 모토라드 총괄 디자이너가 바뀌었더라고요. 나 이름이 네. 특이해요. 네, 그 원래는 그 에이크마 가면 항상 그 어. 앞에서 이제 아,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에드가 하인리 이분 에드가 하인리 이분 네. 딴 데 가셨어? 네, 그분이 그 은퇴 아, 은퇴하셨어? 하신 것 같고 어. 지금 모토라드를 총괄하신 지가 한 10년, 11년 정도 되셨는데 네네. 은퇴를 하신 것 같고 그렇죠. 알라인 T를 만든 아버지라고도 네. 볼 수 있는 분인데 그분에서 이제 떠나고 알렉산더 북한 북한 네, 북한 북한 북한이 아니라 아유. 북한 북측은 아니죠? 네, 북측은 아니고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분으로 바뀌었는데 이분이 그 비전 넥스트 100부터 시작을 해서 C04나 C02 그리고 F900GS 등의 프로젝트에서 좀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하고 이번에 R1400GS에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약간 그 헤드라이트가 약간 이분이 이런 미래적인 약간 아하. 느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보면 그 에드가 하인리는 그 네. 클래식 원래 갖고 있던 이미지를 네.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다듬는 일을 굉장히 잘한 사람이라면 이 알렉산더 북한 이분은 이제 그 우주로 가기 위한 그런 아. 디자인을 잘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네요. 아, 우주 명차라고 해서 아하. 우주로 보낼 아니면은 로켓처럼 우주로. 화성 시대를 대비해서 아, 아니 어쨌든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 근데 지금 이 각도에서 보면 전 계속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의 이 각도는 네, 앞에서 보는 건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측면은 확실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스파이샷에서 나왔던 그 이 뭐야 이거 하나 프로젝션. 프로젝션 라이트보다는 네. 지금이 훨씬 나요. 실물 궁금하네. 뭐 데이라이트 저렇게 들어와 있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굉장히 약간 이질감이 좀 있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크게 그렇진 않더라고요. 옆모습에서. 아니 그리고 저는 임팩트가 맞아요. 있었던 게 저기 한 대 말고 두 대, 여러 영상에서 대 두 대까지 네. 달렸었나요? 이렇게 하면 영상을 세 대, 한번 네 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되게 좀 압도감이 좀 있더라고. 무서울 것 같아. 전 결국에는 실제로 보면은 멋있을 거야. 그 괜찮지 않을까. 예, 그렇게 실제로 보면 생각합니다. 멋있고 괜찮고 차 좋고 아. 잘 팔리고 예. 정말 좋을 거예요. 뭐 이건 그러니까 디자인이 처음에 첫인상이 못생겼다 일 뿐이지 네. 뭐 한 1년 뒤에는 맞아. 뭐 내가 저거 돈 주고 사서 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세상 이름 모르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좋을 것이다. 네, 좋을 왜냐하면 것이다. BMW고 GS고 신형이고 아하. 안 좋을 이유가 없어 하나도. 자연스럽게 향후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보고서 지난주에 그 저희 행사가 있어서 기자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거든요. 일단 디자인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저의 생각에도 역시 편집장님 말씀이랑 마찬가지로 뭐 디자인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차피 원래 GS가 예뻤던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잘 팔릴 거다. 그렇지 팔릴 거다. 네, 그리고 저는 그 말씀해 주셨던 그런
변경된 사양들 그리고 그렇지. 올로드에 조금 더 집중한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잘 팔리지 않을까 훨씬 더 잘 팔리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출시가 예정보다 그러니까 제 생각보다 되게 빨리 어. 이루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더 잘 팔릴 거다. 맞습니다. 경쟁 기종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네. 이미 판매를 시작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 BMW의 무서운 점이죠. 확인해본 바로는 아마도 좀 빠른 시점 내에 국내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빠르면 아마 올해 안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이 좀 있더라고요. 1250GS 나왔을 때 런칭을 12월에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수행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래서 아마 가능성이 비슷하지 않을까? 있을 것 같고 더 자세한 거는 한 달 정도만 더 지나면은 충분히 그렇죠. 그 선명한 계획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아이크마 네네. 모터쇼에서 11월 달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네. 발표를 하고 이듬해 네. 네. 이제 생산을 시작하는데 이 1300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장에서 돌아가고 있고 네. 네네. 그리고 아이크마 참가 안 할 거고 네. 발표를 독자적으로 했고 네. 내년 시장에서 다른 경쟁 모델들이 좀 있어요. 뭐 KTM, 뭐 두카티 많이 내보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빨리 팔자라고 맘먹을 수도 있을 거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BMW GS의 신형 모델은 늘 겨울에 나왔어요. 해가 바뀌기 전에 남들보다 빨리 나왔어. 그랬네. 그걸 생각해 보면은 내년에도 엄청 잘 팔릴 모델 1300 GS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가격은 얼마나 상승이 될까요? 기존의 1250GS가 3,520만 원이었는데 가격 상승을 피하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네. 노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700 정도에다가 뭐 옵션 719 붙어 있는 것들은 4,200 정도. 이제 GS도 3,000 후반, 4,000 후반의 시대가 오지 않았을까. 지금 멀티스트라다 V4S가 국내에서 3,99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멀티스라다 PP 버전이 4,800만 원. 그리고 네. 내년에 GT 버전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건 그만큼 올라가겠죠. 이야. 이제 이야. 3천만 원으로 살 오토바이가 없어. 이야. 그래서 저도 GS가 아마 V4보다는 쌀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10% 정도는 비싸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 정도는 오르겠죠. 네. 근데 왜냐하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네. 신모델이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나왔으니까 무조건 네. 비싼 게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맞아요. 여기에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뭐 1, 2억 갖다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100억도 아니고 거의 조 단위의 돈을 투입을 해야지 네. 만들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적어도 10년 이상은 생산해서 10년 팔아먹어야지. 그리고 뭐 GS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합산 100만 대? 맞아요. 총 100만 대 이상 네, 만들어진 바이크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50만 대 만들어졌던 게 2007년인가 그랬는데 30년 동안 50만 대 만들어진 건 대단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40년 동안 그 첫 번째 GS가 R80GS가 1980년에 나왔거든요. 네. 80년에. 80년부터 지금까지 43년간 적어도 100만 대 이상 만들어진 바이크이기 때문에 그 이름만 갖고도 충분히 설명할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탈 가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어진 거고 여기에 최신 기종이니까 가격 상승은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죠. 이게 비싼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는 거다. 뭐 그런 거. 근데 난 1200GS가 있으니까 됐어. 난 1200G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혹시 타봤는데 좋으면 바꾸실 의향이 있습니까? 안 바꾸죠. 아, 또 사는 거지. 기축. 나 나 1200도 있고 1300도 있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하고 싶은데? 괜찮은데? 아. 자,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입금, 계좌. 근데 원래 그 이전에 저희가 스파이 그 샷. 이슈의 샷에서도 그랬고 원래 이게 1400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예. 네. 그럼 내년을 이것도 기약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1400은 만약에 지금 굳이 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면 네. 뭐 로드스터 모델이나 R9T 같은 네, 애들한테 좀 더 큰 아. 배기량으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R18이 있고 네. 1800 그걸로 R9T 그 베이스에다가 올리기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1200으로 오래 만들었으니까 1400은 1400은 손양으로 있으니까 1400 공랭 어떨까. 아.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어. 근데 1400으로 공랭이 된다면 힘이랑 토크가 좀 더 나아지니까 뭐 유로4나 유로6 맞추기도 좀 더 수월할 거고 배기량을 올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사실. 그렇죠. 근데 엔진이 좀 많이 커져서 많이 커져서 근데 많이 커진 대신에 네. 그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그 걱정은 우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만 하면 될 것 같아.
작은 사람들. 평균이야. 그러면 향후 전망은 국내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옵션 사양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아무래도 풀옵션 사양을 많이 좋아한다고 해서 풀옵션 사양에 가깝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격 상승은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로 맞습니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저희 그 댓글 같은 것 중에 뭐 근데 뭐 댓글도 할 보면은 거가 지금 있을까요? 아까 그 디자인 여쭤봤을 때 반응이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뭐 개발비 조 단위는 자동차도 아닐 것 같다고 하시는데 엔진 개발하는데 1조 든다고 얘기합니다. 엔진 새로 개발하는데요? 네. 뭐, 그건 브랜드에서 하는 얘기예요. 네.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전 예쁩니다. 네. 잘 팔리겠네요. 네. 그렇죠. 예뻐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이건 취향 차이인 거지 네. 그럴 리가 없어요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예쁜 것들, 내 네. 눈에 안 예쁜 것들을 예뻐 보이면 사면 되고 안 예쁘면 안 타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또 편집장님이랑 네. 오너랑 얘기하니까 네. 깊은 얘기까지 하게 됐네요. 네. GS 있는 사람인데. 네, GS GS 트로피도 2번 갔다 네. 오시죠. GS 있어. GS. 네. 네. GS 트로피. 근데 2014년과 예, 14년 16년에 두 번 GS 갔다, 트로피. 예, 갔다 왔는데 그 다다음 주에 그 이제 한국 선발 네. 이제 2024년에 이제 인터내셔널 GS 트로피 대회가 열리는데 남아비아인가요? 나미비아,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네. 열리는데 거기에 보낼 한국 선수 3명을 선발하는 대회가 다다음 주에 네. 있습니다. 많이 참가해 주세요. 아직도 참가할 수 있습니까? 시청하면 될 걸요? 그래요? 아. 지금은 29분 아니 지금 몇 명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더 재밌으니까 네. 제가 밀집 가서 코스를 되게 빡세게 만들어 놓고 때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십시오. 직접 코스 만드시는 분. 네. GS 트로피 직접 코스 선발 만드시는 현장에서 분입니다. 보는 네, 편집장님의 그 포스가 잘합니다. 조교를 네. 볼 수 있습니다. 곁에도 못 갑니다. 야, 10m 안에 접근도 못 합니다. 그런데 제 GS가 2014년식인데 네. 벌써 이제 9년 됐네. 내년 되면 10년 차인데 몇 킬로 타셨나요? 되게 아껴서 4만 몇 킬로. 실제 그 14년에 그 여기 보시면 14년에 타셨던 거를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갖고 왔죠. 네. 병행 수입입니다. 네. 제 개인 수입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독일에서 직구해가지고. 네. 네. 그런데 이제 10년 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GS를 탄 지 10년 만에 1300 모델이 나왔는데 그렇네요. 이거는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 그런데 F900 GS가 또 이미 발표됐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900. 그건 매우 훌륭해 보입니다. 사고 싶어. 사고 싶어. 갖고 싶어. 갖고 싶어. 산에 가고 싶어요. 그럼 궁금한 거 있어요. F850 GS랑 F900 GS랑 F900 GS 어드벤처랑 이게 다 다른 다 다른 거죠. 거는 좀 헷갈리는 그런 이게 좀 헷갈렸는데 네. 750 GS가 850 GS가 된 거고 네. 850 GS가 900 GS가 된 거고 네. 850 GS 어드벤처가 900 GS 어드벤처가 된 거죠. 맞아요. 네. 근데 850 900 GS랑 900 GS 어드벤처랑 생긴 게 달라서 그렇죠. 저는 조금 그게 이게 그렇죠. 이상하더라고요. 850 어드벤처가 커진 느낌인데 네. 그건 이제 용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는 것 같아요. 용도가. 그냥 어드벤처 듀얼 퍼포스 오버리터급 그런 장거리 투어에 가미된 오프로드 주행이라면 1300 GS가 맞는 거고 좀 더 하드한 미들 클래스 어드벤처 좀 빡센 코스를 갈 때는 F900 GS가 맞는데 네. 나는 미들급이라고 하는 건 뭐 이제 좀 네. 애매하지만 네. 이 급으로 좀 더 편하게 투어링을 즐기고 싶다. 온로드 주행도 많이 하고 네. 가끔 오프로드 들어가고 싶다. 오프로드도 대부분 이제 그래블, 그냥 트래블 네. 그런 임도 위주로만 타고 싶다라면 900 GS 어드벤처가 더 용도가 맞다. 예전에는 850 GS 어드벤처는 좀 더 빡센 하드 어드벤처용이었는데 지금 900 어드벤처는 하드 어드벤처라기보다는 좀 더 투어러. 롱 투어링, 롱 온로드 투어링에 맞게 만든 게 아닌가 합니다. 어쨌든 F900 GS는 상당히 훌륭해 보인다. 훌륭해 보인다. 훌륭해 보인다. 내 취향이다. 갖고 싶다. 갖고 싶다. 1300도 사고 싶고 900도 1300은 아직 사고 싶다고 안 하셨어요. 1300은 관심 있고 실물 보고 뭔가 이렇게 내 거 10년 됐네. 네. 신차가 필요하네. 네.
1200, 1300, 1400, 1500, 1600 나오면 재밌겠네? 라는 생각이 생기면 그때 님 살려고요. 100까지 나올까요? 지금 1800이 있는데. 아 근데 저 이게 이상한 게 그렇게 50cc씩 늘리잖아요. 네, 그거 어디까지 가려는 거예요? 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지금 모든 브랜드들이 다 무슨 뭐 800부터 시작해서 900을 가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브랜드들이 보통 보면 다 1, 2년 동안 뭐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플랜을 세우지 않고 네네. 대부분 최소 10년 네. 에서 2, 30년 플랜을 놓고 가는데 네. 거기에 다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분명히 한계점이 있을 거고 네. 그 한계가 올 때쯤 되면은 뭐 석유가 고갈되거나 아. 뭐 외계인이 침공하거나 아. 뭐 그러니까 그 걱정은 하지 맙시다 우리. 머리 아프니까. 알겠습니다. 음.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그 R1200 GS를 지금 거의 10년 동안 타고 계시는데 네. 유지 관리비 같은 것은 어떤가요? 소모품 열심히 교환했고요. 네. 탄 만큼 교환했고 네. 고장 난 거는 오프로드 타다가 헤드라이트 브라켓이 조금 뿌개진 거 빼고는 없어요. 나머지 다 리콜 받은 것들도 몇 개 네. 있고 특별히 고장이랄 게 없었죠. 그리고 오프로드 주행도 뭐 이렇게 빡센 데는 거의 안 갔고 네. 임도 위주로 많이 탔고 음. 뭐 돈 들어갈 게 별로 없죠. 다른 모터사이클들과 비교해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근데 이제 살살 조금씩 이제 뭐 돈 달라는 네. 그런 느낌은 좀씩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 기계가 10년 동안 네. 했으면 애들도 10살 되면 아프기 시작해. 인간도 나이 먹으면 아파. 나 지금 많이 아프거든. 나 지금 많이 아파. 1300 GS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확실히 괜찮겠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뭐 디자인 때문에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을 했는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빨리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